네, 안녕하세요. 행복한 귀농 농사꾼 박기훈입니다. 박기훈 씨 올해 나이 46이고요. 본인이 직접 행복하다라고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서울에서 화천으로 귀농을 해서 지금 귀촌 희망자들에게 농촌 생활 적응 교육을 해주고 계신다고 합니다. 귀농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올해 만 8년 됐습니다. 8년 되셔서 너무 좋으니까는 또 희망자들한테 지금 교육을 시켜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자, 그럼 본인 얘기로 들어가서 8년 전에 귀농을 결심하게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저희 딸이 그때 4살이었어요. 근데 딸이 그 나이에도 벌써 돈을 내고 어디 놀러를 가야 되는 그런 자체가 굉장히 저는 마음에 안 들었어요. 네. 자연 자체가 자연에서 놀고 그러던 게 제 어린 시절의 기본이었는데 어디 놀고 싶어도 돈을 내고 어디 가서 논다는 것 자체가 좀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갔고 또 제가 어릴 때까지 자랐던 그 중학교 때까지의 시골에 자랐던 그런 부분들을 저희 딸에게도 주고 싶었어요. 그게 가장 큰 이유라고 제가 예. 그래서 그 4살 된 딸이 지금 와서 지금 이제 12살이 된 거 아닙니까? 예, 5학년이 됐죠. 지금 뭐라 그러던가요? 지금 자기는 서울 가고 싶대요. 딸 때문에 기록했는데. 네, 아파트도 살고 싶고. 네. 뭐, 어떡하지? 원고에 자세히 나와 있다니까 그때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 자, 그러면 그 적응하고 우리가 이제 그야말로 단어 그대로 정착하는데 한 어느 정도 걸리던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30대에 들어갔는데 저희 마을은 특이하게 젊은 사람이 많아요. 아, 그래요? 예, 지금도 55세 이하가 청년인데 한 50명이 넘습니다. 오. 그렇게 많아요? 예. 55세가 청년회다. 청년, 그렇더라고요. 예. 이분들이 모여서 이제 마을 개발 사업을 한창 하던 시기라서 네. 저처럼 젊은 사람이 들어와서 또 사업 계획도 세우고 또 어떤 뭐 마을 일을 자원봉사를 하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마을에서는 도움이 필요했던 때고 저도 또 그 시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지역 사람들이 가장 원할 때 제가 또 있었고 그래서 한 2, 3년 만에 굉장히 뭐 같이 적응해서 지금은 제가 뭐 원래가 그 지역 사람인지 귀농한 사람인지 헷갈리거든요. 이게 완전히 박힌 돌을 뽑아내셨어요? 날라온 돌이? 아이, 빼지는 안 하고 같이 들어갔죠. 아, 그래요? 같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거 되게 어렵더라고요. 우리 조카들도 귀농 큰 간판을 들고 말도 많아 아주 철학자 같아서 들어갔다가 적응을 못하고 거기서 안 받아주고 또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어머 그랬어 어머 이렇게 듣게끔 그게 섞인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던데. 도사과들이 대부분 실패하고요. 네. 도사과. 제가 볼 때는 겸손함.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인 전문 지식을 갖고 있더라도 그 지역을 모르고서는 그 기능을 발휘할 수가 힘듭니다. 그래서 일단 그 지역에서 한 2년에서 3년 정도 그 지역을 아는 공부를 먼저 한 다음에 그동안은 귀를 좀 열어두시고 입을 닫고 계시고 그 이후에 자기 얘기를 좀 해도 늦지 않은데 대부분이 그 시기를 못 기다리고 그죠. 예,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시집 갈 때, 그러니까 귀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하듯이 제가 귀농하시는 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게 한 2년 정도만 시집 가는 그 새 며느리처럼만 살면은 어디 가서든지 성공하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귀농한다고 해서 농촌이 나를 위해서 변화되는 건 없어요.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적응하기 위해서. 그렇더라고요. 그 2년 동안 귀머거리 2년, 벙어리 2년만 한다면은 쉽게 적응할 수 있다. 뭐 사실 내가 주민이라도 누가 도회지에서 제일 싫은 말에 우리가 가끔 말씀드렸잖아. 다 때려치고 시골 가서 농사나 질까.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도회지에서 왔어요. 배타적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쵸. 네, 맞습니다. 예. 지극히 당연하고 일반 회사에서도 그런데 당연히 20, 30년, 40년, 50년 대를 이어서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외부에서 어떤 사람이 들어온다면 당연히 어떤 사람일까라는 궁금한 걸 당연히 먼저 가질 것이고 그 사람이 어떤가를 항상 눈여겨보는 것이 기본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사람 살다 보면 농사나 질까? 그리고 우리 후배들도 그냥 짜증나 시집이나 갈까 봐요. 시집이나 가면 꼭 다시 오거든. 예. 아니 진짜. 맞아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농사나 질까 하면 가가지고 적응을 못 하더라고요. 예. 근데 원래 얼굴 피부색이 약간 그렇게 검으신 거예요? 아니면 가서 살짝 그리신 거예요, 얼굴이? 처음 귀농하고 2년 차인가 서울을 한번 왔어요. 네. 그 상봉역을 내려서 걸어오는데 그 거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까만 사람 있어요? 예, 저는 제가
그래도 한 2년 정도니까 아직 서울물이 안 빠졌는데 네. 그 거울을 보니까 완전히 이질적인 사람이에요. 아니 피부색이 너무 건강하고 보기 네, 좋아서 그런 굉장히 말씀이에요. 이렇게 광택 피부세요. 예. 겨울이랑 또 틀려요. 진짜 광희 그 촬영 네, 광택집에서 네. 광낸 것 같아요. 네, 네, 네. 지금 이제 또 귀농하고자 하는 희망자들을 위해서 농촌 생활 적응 교육이라는 거 그 자체가 뭐 귀농학교 개념으로 봐도 될 것 같은데 자 본인의 경험담으로 그 귀농을 희망하는 분들한테 가장 강조하는 점이 가장 중점적으로 교육시키는 점이 어떤 점입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가 2번, 3번 항상 강조하는 것이 제발 입만 다무시라. 잘난 척 하지 마라. 예. 아. 주위 분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은 그분들이 또 워낙 얘기를 할 데가 없다 보니까 네. 했는 얘기를 또 하고 하고 또 해요. 해야죠. 예. 그러니까 조금만 있다 보면 바로 이제 이분들이 듣다가 자기 얘기를 해요. 네, 자기 네. 얘기를 하면서 뭐 이렇게 서울에서는 회의하면 이렇게 하지 않는다. 뭐 이쪽에 뭐 어떻게 이런 식이냐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아무리 알더라도 그냥 들어주시라. 그러다 처음에는, 보면은 네. 예, 그 분도 하다가 보면 결국은 이 친구는 원래 여기 살았나 헷갈리거든. 늘 했으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제 얘기할 시간이 있다 이거죠. 그때까지 좀 기다리시라. 예. 그러면 예. 된다. 그 농촌이 충청도라면 제가 고향이 충청도니까 실컷 얘기하는데 아무 얘기하는 거 듣고 기훈이도 이제는 뭐 한마디 해봐. 그때 얘기하면 되는 맞아요. 거예요. 예. 맞아. 바로 그겁니다. 그때까지 어. 못 기다리는 그때까지만 거지. 기다리시면 돼요. 조금만 기다리면 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드린다는 거죠. 맞죠. 네. 아니 네. 기훈 씨가 그 귀농하시기 전에 혹시 이 언론사나 광고대 행사에서 근무하셨어요? 그렇진 않습니다. 아니 뽑아내는 게 카피야 다 헤드라인이고. 입을 한마디 해주세요 담아주세요. 여러분. 제발 입 좀 다무시라. 무슨 신문 기사 헤드라인이나 너무 와닿는다. 딱 예. 그냥. 맞아요. 예. 맞아요. 그렇게 잘났는데 여기 못 핵심만. 들어왔어. 거기 있지. 그리고 또 하나 또 여쭤볼게요. 이제 귀농을 희망하시는 분들에게서는 내가 그냥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그리고 이제 뭐 좋은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야겠다는 생각도 갖겠지만 어떤 분들은 내가 도회지에서 이 정도 살았는데 귀농해서 내가 뭔가 좀 변화를 줘서 큰 돈 한번 벌어볼까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죠. 우리 지역을 바꿔보겠다. 네. 뭐 이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돈은 사람이 많은 곳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돈은 도시에 있어요. 카피라니까 돈은 맞아. 사람이 많은 곳에 있다. 맞아. 왜 사람 없는 시골에서 돈을 찾느냐 이거죠. 그렇게 돈이 있다면은 시골에 사람이 없을 리가 없습니다. 시골은 새로운 삶을 위하고 또 그렇지. 자연에 적응해서 사는 그런 삶을 위해서 와야 될 때지 돈 벌러 올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돈은 사람이 많은 곳에 있다. 가만있어. 이게 너무 멀어서 악수를 못 하겠네. 저희가 특집을 만약에 구성을 한다 그때 다시 한번 모셔서 좀 귀농 얘기 좀 전문가. 들어. 그러니까 예. 이 프로가 보석만 온다니까. 그러니까요. 어렵게 모셔놓고 너무 짧게 질문하고 끝나요. 그러니까, 시간 없으면. 지금도 내가. 지금 다음은 넘어가야 돼요. 시간 안 그래요? 돼서. 네. 네. 기회가 여기 딱- 편성권을 나한테 좀 줘봐. 내가 한번 해볼게. 그러니까. 자, 일본 도전자 행복한 귀농 농사꾼 박규인 씨. 닷새 전에 모내기를 했다. 모내기를 도우러 온 사람들이 물된 논바닥으로 우르르 몰려 들어갔다. 그리고 모두가 허리를 굽히고는 못줄을 따라 하나하나 모를 심었다. 우리 논에서는 기계로 모를 심는 이항기를 쓰지 않는다. 다른 작물은 몰라도 벼농사만큼은 농기계 도움 없이 짓고 싶다는 농사꾼으로서의 고집이다. 여리디 여린 어린 모가 심겨진 논에는 물이 찰랑거리고 푸른 그 논물은 작은 호수가 돼서 앞산 풍경을 잔잔하게 담고 있다. 올해도 이 어린 모들은 하루하루 내 발자국 소리를 들으며 무럭무럭 자라날 것이다. 그리고 추수를 위해 낫을 들고 논에 들어갈 때까지 봄, 여름, 가을 내내 나는 논두렁이 닳도록 들락거리며 온갖 수고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귀농을 하고 벼농사를 지으며 그 잦은 노고를 몸소 체험한 뒤에야 나는 왜 농부들이 절대로 남은 밥을 함부로 버리지 않는지 알게 됐다. 귀농을 한 지 올해로 8년. 숱한 우여곡절과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나는 여전히 어설픈 농사꾼이다. 그러나 고개와 허리를 숙이지 않고는 농사지을 방법이 없다는 건 깨달았다. 우러러 하늘을 바라고 굽혀서는 땅에 기대는 겸손을 배웠다. 농사는
1년에 단 한 번만 지을 수 있는 일이다. 20년 농부로 살았어도 20번밖에는 못 지은 것이고 30년 농사라 해도 겨우 30번 농사를 지어본 셈이다. 그러니까 농사는 누구나 할 수 있으면서도 누구도 자신할 수 없는 평등한 일이다. 이런 봄날 차가운 흙을 뚫고 솟아난 어린 새싹을 바라볼 때의 그 희열과 그리고 가을바람에 물결치는 황금빛 들판을 바라볼 때의 포만감, 그런 기쁨들은 농부들의 작은 수고에 대한 자연의 엄청난 보상이다. 도시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돈을 내고 학원을 보내고 돈을 내고 또 노는 프로그램에 아이를 보내야 한다는 게 너무 징그럽고 힘들었다. 시골에 가면 사방이 놀이터고 교육장이 아니겠는가. 농촌이야말로 인생교육의 가장 큰 밑바탕이 아니겠나. 그런 심정으로 아내를 설득하고 짐을 꾸렸다. 그러나 딸아이는 자기도 학원에 가고 싶고 사촌들처럼 아파트에 살고 싶다고 지금 그렇게 투정을 부린다. 아마도 아빠 엄마가 자기에게 인생 최고의 선물을 주었다는 것을 깨달으려면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다. 먼 훗날 철부지 딸아이는 깨달을 것이다. 호미를 손에 쥔 채로 따사로운 햇살을 받으며 밭 한가운데서 삶을 마치고 싶어하는 농부의 그 행복한 마음을 말이다. 네, 1번. 태진아의 사모기국이란 노래는 불효자들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노래입니다. 대한민국 중년이라면 우리 어머니들의 자식에 대한 희생과 애정을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저도 모든 걸 희생하신 어머니가 그토록 원하셨던 명문대학이란 데를 갔지만 저는 다른 길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모순투성이 세상을 향해서 두 주먹 치켜들고 목소리 높이며 젊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자연인인 자식으로서 어머니의 소원을 이루어드리지 못한 저로서는 늘 송구함을 품고 살아야 했습니다. 어머니 살아생전 사죄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이미 사경에 빠지신 지 1주가 넘었습니다. 의식없이 누워 계신 어머니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죄송하고 미안하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7일 동안 의식불명 상태의 어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더니 내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모든 걸 이해하신다는 듯이. 그리고 며칠 후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세상이 두려워질 때마다 내 머리 위에 얹으셨던 어머니의 그 손길을 떠올리며 다시 힘을 내곤 합니다. 그 어머니가 그립습니다. 참 안에